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연일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오늘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방문 직후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명을 했다는 확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 실장이 해명해야 할 대상은 임태희 전 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의혹에 눈치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아나무인가 해명을 한답시고 6번이나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속이려 드는 버르장머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권력이 도도하길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민과 야당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방략무인과 오만방자로 일관하는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마추어 정권의 참사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정확한 요구사항은 뭡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야삼당 사이에 이뤄졌다. 이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모든 역량을 갖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입장이 나와서 야삼당 공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요. 이 국정조사는 바른정당이 다른 당론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이 동의했나요? 정작 김동천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 국정조사를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소상히 좀 의혹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예. 만약에 외교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비공개로 운영위를 진행을 하고 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이 결과를 놓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당장 국정조사 추진하자는 주장에는 힘이 조금 빠진 거네요.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당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인데 사실상 좀 실효성이 없고 어렵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영우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과거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이나 약속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주장은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까지 썼거든요. 예.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김영우 의원은 국가 간의 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지 임종석 실장의 말바꾸기나 석연찮은 방문 행태는 좀 설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 간 문제를 공개를 안 하고 임종석 실장의 방문 일정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하는 게 가능하냐 이것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이 파장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한 어휘를 쓰긴 했지만 결국 이전 정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수세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 중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정 등의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런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또 여기에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13년 12월 10일에 아랍에미리트와 상호 군수지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요구로 대외비 분류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백승주 의원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는데 이것을 인정했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을 같이 보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우리가 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나온 상태고 결과적으로 서로 득을 볼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씨름만 좀 이어지는 상황이 유력하지 않는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차관이었던 백승조 의원은 바로 어제 우리 방송의 정치 토크 시간에서도 2013년 12월 얘기를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이어질지 봅시다.
다음 뉴스요. 국민의당 분당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중립파 의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서 통합 찬반 양쪽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중재안? 그렇습니다. 이 중재안의 내용은 전당대회 전에 안철수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고 공석이 되면 이 당대표직에는 전당대회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중립적 인사를 추대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립적 인사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선 의원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손학규 전 의원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결의하기 위한 전당대회까지만 다른 대표를 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죠. 통합을 하긴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지 않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그런 내용으로 중재가 될까요? 일단 주말이 지나야 분명해질 것이다라고들은 하지만 이 정치는 생물이니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근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재파가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만 남지 않겠습니까? 예. 통합 반대파들의 입장에서는 중립파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개 호남이기 때문에 통합 반대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중재파들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는 점에서 통합적으로 입장을 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몸값 얘기가 나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꽃가마를 태워줘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반대로 말하면 꽃가마를 태워줄 테니까 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거기에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박지원 의원은 지방선거도 안 나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전남지사 후보를 놓고 지금 경쟁 관계인 주승용 의원 지금 이제 중재파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계산들을 서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말 내에 좀 계산이 끝날지 그런 것들을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진짜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전당대회 관련해서 무슨 중앙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는 건 뭡니까? 애초에 통합파들이 전당대회 의결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전자투표 이것으로 좀 의결을 대신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시스템 이름이 K보팅 시스템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제 국민의당 고유의 어떤 시스템인데, 중선관위가 이것은 전당대회 아닙니다. K보팅 시스템은 예. 국민의당 고유 시스템이 아니라 선관위가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예, 여기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중선관위가 이것은 전당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전자투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참가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의결 정족수인 대표 당원이 2분의 1을 채우기 어려울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통합파들은 지금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모색한다는 점인데,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좀 타격을 입었다, 이런 평가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저래 국민의당 참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새해 들어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를 놓고 좀 진통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와 편법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시간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상여금을 축소한 후에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시급을 산정해서 임금 총액을 줄여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는 이런 수법 등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예. 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미룰 테니까 못 받아들이겠으면 일을 그만둬라 이런 협박을 했다, 이런 사례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원들에게 전원해고를 통보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서 좀 시끌시끌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근거로 요식업 등에서는 좀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달 내에 발표하기로 의견을 좀 모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근으로는 지난해 발표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또는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정부가 지정하는 생계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대체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예. 채찍으로는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들인데, 고용노동부의 경우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편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접수받기로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또 아파트, 건물관리업,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3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게 한 뒤에 1월 말부터는 본격 현장 단속에 나선다, 이런 방침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가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60%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런 계획이고요. 문제는 그런데 직원 수가 적은 기업에 먼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들에 따라서 현장에서 고의로 직원들을 좀 해고를 해서 직원 숫자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겁니다. 아하.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무튼 주도면밀하게 후속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미국 언론인 마이크 룰프가 출간 예정의 화염과 분노라는 책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측근들이 200여 명을 인터뷰해서 이 책을 썼는데 민감한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승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든지 측근과 가족들이 러시아와 접촉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점, 또 이방카 트럼프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들의 유력한 출처 중 하나는 현재 백악관에서 나간 스티브 배넌 전 수석 전략가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반응은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장의 출처는 대부분 신뢰할 수 없고 내용도 다 거짓말이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는 예정됐던 출판일을 앞당겨서 현지 시간 5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스티브 배넌의 반대에서 공화당이 단결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